이번 총선은 지난 선거들과 비교해 유권자 등록 상황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 위력이 약해지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로나 격리 지침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감염됐을 때 24시간 동안 열이 없었다면 격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공격으로 3명이 숨진 데 대해 미국이 응징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다만 이란과의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한 성당에서 무장 괴한들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쏴 1명이 숨졌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8일에 쏜 미사일은 새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를 지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이번 총선은 지난 선거들과 비교해도 유권자 등록 상황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을 이제 열흘 정도 남긴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선거. LA 초용상황관할지역 유권자 등록은 지난주 초를 기준에 겨우 4,700여 명에 그쳤습니다. 모두 만 270여 명이 등록했던 2년 전 대선은 물론 코로나19로 투표가 제한됐던 2020년 총선의 7천여 명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한 4,500여 분 정도께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대선보다 좀 낮은 수치이고 지난번 국선보다도 좀 낮은 수치라서 남은 유권자 등록까지 더 유권자 등록을 알리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재선거 유권자 등록을 돕고 있는 LA 한인회도 한인들의 낮은 관심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 선거 유권자 등록은 300여 건을 넘었지만 재선거 유권자 등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외국민 선거는 좀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한국에 돌아가신 지도 오래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한인 시민권, 한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 선거에 투표를 안 하셔도 꼭 재외 선거에 투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외 선거도 인터넷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많은 시니어들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더구나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유권자 수에 비해 고작 4곳의 투표소만 운영되는 것도 등록을 외면하는 이유입니다. 매년마다 이걸 할 때마다 이제 느낀 게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좀 쉽게 등록을 하실 수 있다고 이제 웹사이트로 등록을 하게끔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혼자서 하시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한 시츄에이션이고 이제는 한국 여야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재외선거제도 전체 적용이 힘들 경우 우편 투표가 가능한 나라들에 예외 적용하는 등 획기적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의 위력이 약해지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격리 지침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24시간 동안 열이 없었다면 격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코로나가 감기보다도 증상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코로나 격리 지침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코로나 하위 변이 위력이 감기보다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코로나 하위 변이에 감염되면 기침과 미열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이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하위 변이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감염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독성이 과거의 코로나19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고요.
만약에 직장에서 이제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반 감기처럼 치료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그 코로나 환자 코로나 감염 때문에 뭐 직장을 쉬거나 그렇게는 할 필요 없다고 현재로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위 변이는 감기보다 약한 증상을 보이면서 코로나 격리 지침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공중보건국은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해열제를 먹지 않고 24시간 동안 열이 없을 경우 격리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하면 등교나 출근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무증상자는 따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증상은 없지만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10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Because there's widespread immunity now from vaccination and or infection, there's much lower risk of serious disease. Plus, there's vaccines available and treatment. And so that's why these guidelines are being relaxed, because we know the impact of the isolation has really been profound. LA 통합교육부 LAUSD도 코로나 격리 방침을 완화시켰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발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할 경우 격리가 필요 없다고 통합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지난 주말 그라나다 힐스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사망자 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소는 어제 이번 사건으로 숨진 남성 2명과 여성 2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검시소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올해 79살 로드리고 드레온과 80살 마라벨라 드레온, 53살 로드리고 드레온, 그리고 49살 메세디타스 드레온이며 모두 가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79살 로드리고 드레온이 3명을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 총을 쏴 자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7일 토요일 저녁 6시 50분쯤 118번 프리웨이 북쪽 젤자 공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다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공격으로 3명이 숨진 데 대해 미국이 응징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다만 이란이 이번 공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이란과의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에서 미군 3명이 친이란 무장단체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응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absolutely do what is required to protect ourselves, to continue that mission,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se attacks. 미군 기지를 공격한 무장단체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not looking for a war with Iran. We are not seeking a conflict with the regime in a military way. And as I said in the opening, we're not looking to escalate here. 야당인 공화당에서 이란에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로 이란 공격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이 무장단체의 드론을 막지 못한 것은 아군 드론과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군 드론이 임무 수행 후 복귀하던 시점에 무장단체 드론이 침투했다는 것인데 미국 정부는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영국과 함께 이란 반체제 인사 암살 등에 연루된 1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남가주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와 눈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초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 최고 기온이 77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날씨를 보이다가 수요일인 31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기온이 54도까지 떨어지면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인 2월 1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며 최고 기온 61도, 최저 기온 47도가 예상됐으며 다음 날인 2일 역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LA 지역 2에서 3인치,
얼바인 1에서 2인치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 주 초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정신질환 중 하나가 우울증인데요. 분노로 인한 갈등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도 흔히 겪는 증상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 우울증. 최근에는 분노 조절 장애를 호소하는 한인들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를 상담을 통해 치료받기보다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울증 등의 원인이 되는 갈등과 분노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힐링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유명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가 직접 소통 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로 비영리 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저희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저희의 목적은 이제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세미나는 특히 2세 자녀들과의 갈등은 물론 직장 내 세대 차이로 불거지는 오해와 불통 등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오래 방치하면 수면 장애의 원인은 물론 정상적 일상생활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도 많고요. 불안증 많으신데 그 중요한 거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할 수도 없고, 또 미리 받으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프리벤션도 되고 이제 치료도 일찍 하면은 효과가 훨씬 높거든요. 유스타 파운데이션과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등은 한인사회 정신질환 치료와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배우 이병헌 씨의 LA 저택에 도둑이 침입했으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연예 매체는 오징어 게임 스타 이병헌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배우 이병헌의 집에 도둑이 미닫이문 유리를 깨고 침입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병헌 씨 가족은 집에 없었으며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LA 부촌을 돌며 물건을 훔쳐온 일당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집은 지난 2022년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서부 여행 중 구매한 주택으로 매입 당시 $200만 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있는 한 성당에서 무장 괴한들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괴한들은 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곧바로 달아났는데 튀르키예 당국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스탄불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주일 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입문으로 한 남성이 들어서는데 곧바로 괴한 2명이 따라 들어와 총을 발사합니다. 총소리에 놀란 신자들이 바닥으로 엎드렸고 괴한들은 2발을 쏜 뒤 총이 작동하지 않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총에 맞은 50대 튀르키예인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최근 성당에 나오기 시작해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예비 신자였습니다. 나머지 40여 명의 미사 참석자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애도를 표명하며 24시간 안에 용의자 체포를 지시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스탄불 교회 공동체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당국은 군경을 총동원해 추적한 끝에 밤늦게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2사람 모두 외국인으로 이슬람 국가 IS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Biri
Tacikistanlı, diğeri Rusyalı olan bu iki yabancı uyruklu DAEŞ'te olduklarını değerlendiriyoruz. 또 괴한의 총이 격발 불량 상태가 됐으며 정상 작동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IS는 이번 공격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으라는 지도부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지난달 교회와 유대교 회당 등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32명을 체포했는데 모두 IS와 연계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은 새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흘 전 육지에 이어 해상에서도 시험 발사를 한 건데 김정은이 핵 잠수함 건조를 지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끝에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해 31형이 보입니다. 미사일이 수면 위에서 솟구쳐 날아가지만 어디서 발사된 건지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군은 미사일이 정확히 어디서 발사됐는지는 정밀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순항 미사일이 2시간 넘게 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비행 시간 등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해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은근히 암시했습니다. 핵 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시고 그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주셨습니다. 북한은 3년 전 핵 잠수함 설계가 끝났다고 처음 주장했고 지난해 9월엔 김정은 총비서가 디젤 추진 엔진의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수건 사업이라며 거듭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장 시찰을 한 거 보면은 현재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공정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요청했고 어느 정도 성사되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북한은 나흘 만에 지상에 이어 해상에서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불화살 3해 31형을 발사했지만 그 실체를 판단할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파리 봉쇄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발하며 파리로 향하는 주요 도로들을 막은 건데요. 농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파리시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인 A15 고속도로. 보시는 것처럼 왕복 8차선 고속도로의 한쪽 방향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농민들이 끌고 온 트랙터 50여 대가 파리로 향하는 진입로를 막고 이른바 파리 봉쇄 시위에 나선 겁니다. Donc on y met un petit peu la pression, quoi. Voilà, en espérant que ce blocage va l'inciter à prendre des décisions rapides et favorables à notre sens. 프랑스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용 경유 면세 폐지 방침에 항의하고 환경 규제 완화, 행정 절차 단순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전국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트랙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유 면세 유지 등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성난 농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문서로 확인해 줄 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들이 막히며 파리를 오가는 차량들은 오후 내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ant à lui, abordera le sujet lors du Conseil européen qui se tiendra ce jeudi.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도 농업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유럽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가자 전쟁의 시작점이 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유엔 산하 기구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 기구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한 가운데 유엔 직원이 이스라엘 민간인 납치에도 관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들이 연루됐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했습니다. 유엔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의혹을 받는 직원 12명 중 9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ny employee of UNRWA who is involved in acts of terror will be held accountable, including through criminal prosecution.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은 줄줄이 유엔 난민 구호기금 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We have suspended any outlying or yet to be allocated funds for UNRWA, 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파장이 커지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기된 혐의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지원 중단 재고를 호소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의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지만 수만 명에 달하는 구호 요원을 도매급으로 징벌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유엔이 의혹을 묵살했으며 지금 지원하면 테러에 쓰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루된 유엔 직원들이 하마스 조직원이거나 이슬라믹 지하드 소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간인 납치, 탄약 배분, 키부츠 학살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난민 구호기구는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을 위해 1949년 설립됐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서 154개의 보호시설을 운영 중인데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직원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자신의 개를 훔쳐간 도둑의 차에 매달려 질주한 여성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알리 자카리아스는 LA 다운타운 홀푸드 마켓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 오닉스와 함께 있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붙잡아 도주하는 도둑의 뒤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개 도둑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했고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은 자카리아스를 차로 밀어붙였으며 이 과정에서 차 본닛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다운타운 그랜드 애비뉴를 따라 질주하는 차량 위에 매달린 자카리아스의 모습을 본 행인들이 이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차에 매달려 있던 자카리아스는 개 도둑의 차량이 방향을 바꾸면서 굴러떨어져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자카리아스에 따르면 차 안에는 여성 3명, 남성 1명 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티셔츠와 스웨트셔츠를 입은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자카리아스는 그러나 아직까지 자신의 반려견인 오닉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440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은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가 홍콩 법원으로부터 결국 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헝다 자산 대부분이 중국에 있어서 이번 명령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30만 제곱미터 광활한 부지에 미완성 건물들만 가득 찬 이곳은 지난 2018년 헝다가 착공한 리조트입니다. 18조 원을 들여 디즈니랜드를 뛰어넘는 세계적 위락시설 건설을 내세웠지만 자금난에 공사는 중단됐고 거대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였던 부동산 공룡 헝다가 짓담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액의 분양 대금을 떼인 계약자들은 오갈 데 없게 되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헝다는 지난 2021년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졌지만 중국 당국은 후폭풍을 우려해 최종 파산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헝다는 아직도 1,200개가 넘는 건설 프로젝트를 부여잡고 있는데 적자 경영에 총 부채가 44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주요 채권자인 톱샤인 글로벌은 투자금 1,470억 원을 못 받았다며 홍콩 법원에 청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헝다는 1년 7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고 홍콩 고등법원은 구조조정 계획이 미흡하다며 결국 오늘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시 청산인이 자산을 현금화해 빚 청산에 착수해야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헝다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어 홍콩 법원의 관할권을 초월하는 데다 헝다가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홍콩 법원의 청산 결정을 중국 본토 법원이 인정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 속에 부동산 구조조정에 착수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혁태입니다.
일본에서 1970년대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쇄 폭파 사건을 일으킨 뒤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이 49년 만에 자수했습니다. 말기암 환자였던 남성이 본명으로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빌딩 유리창이 대부분 깨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건물 벽은 폭격을 맞은 듯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1974년 8월 8명이 죽고 380명이 다친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빌딩 폭파 사건입니다. 이듬해 4월 긴자에 있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도 사제폭탄이 터졌습니다. 동아시아 무장전선이란 조직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성장한 기업을 상대로 벌인 연쇄 폭파 사건입니다. 용의자 대부분이 체포됐지만 1975년 지명수배된 기리시마는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指名手配中の霧島の追跡はもとより、その他の爆弾犯人の早期検挙。 그런데 수배 49년 만인 지난 25일 수도권의 한 병원에 실려온 환자가 자신을 기리시마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암 말기인 이 남성은 생애 마지막은 본명으로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신체적 특징이 같고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해 기리시마 본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파 사건 등을 본격 조사하려 했지만 남성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고 오늘 아침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우치다라는 이름으로 토목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もうガリガリ言っちゃ悪いけど乱雑な感じでどこに寝泊まりしてんのかなっていう。 경찰은 이 남성의 지문과 DNA를 기리시마의 친척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50년 가까운 도주 생활 동안 조력자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존 리 12지구 시의원이 올해 음력설을 기념하는 설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존 리 LA시 12지구 시의원이 올해 음력설을 기념하는 설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노스리지 공원 차일드케어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존 리 시의원식은 한복 입기와 전통놀이 체험은 물론 사물놀이와 전통무용 공연 등이 마련됐다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LA경찰국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제52회 LAPD 대상 한국 역사문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1일 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LA 인근 5개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이해, 그리고 미주 한인 이민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가 올해 첫 임원회의를 열어 2024년 주요 행사 일정과 예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뉴저지 부동산 박람회를 4월에 개최하기로 하고 2024년 장학금 수여식은 8월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위치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윤은아 실장이 한국인사혁신처로부터 2023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유공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윤 실장은 한미 과학기술 협력과 한국 정부의 해외 과학기술 우수인재 발굴과 유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024년 미국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블루스킴스 K 태권도 품새팀이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이번 선발전에서 4명의 국가대표와 3명의 후보 선수가 발탁돼 오는 11월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